전설적인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 1947년의 컬렉션으로 뉴룩을 선보이며 단숨에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립한 디올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가 되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1950년대 당시 프랑스 패션의 매출 절반 이상이 디올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본인의 말 한마디에 여성들의 치마 길이가 달라진다는 크리스찬 디올의 발언은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패션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LVMH의 회장이 루이비통보다 사랑하는 브랜드라는 설이 있을 정도이니 말 다했죠. 예술과 건축에도 조예가 깊었던 크리스찬 디올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사랑하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디올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고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크리스찬 디올은 1905년 프랑스의 그엉빌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의 집안은 매우 풍족한, 한마디로 금수저 집안이었는데요. 대학 졸업 이후 예술가들과 두루 친했던 디올은 화랑 운영을 하다가 집안이 망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러스트와 의상대생 등을 하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어렸을 때부터 예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프랑스 패션 브랜드인 리시엥 르롱에 취업했고 여기서 만난 피에르 발망의 회사로 옮겨 37세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디자이너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1946년 40세가 넘은 나이에 파리 몽테뉴 거리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부티크를 열었습니다. 디올이라는 브랜드의 시작이었죠. 그가 본격적으로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1947년 첫 컬렉션을 연 그는 꽃처럼 화려한 옷들을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2차 대전이 끝난 지 2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 그 당시의 옷들은 여성의 매력을 보여줄 수 없는 천편일률적인 옷이었습니다. 이런 옷을 배급받아 입던 여성들은 패션에 목말라 있었죠. 디올이 선보인 첫 번째 컬렉션을 본 후 당시 미국의 하퍼스 바자 편집장이었던 카멜 스노우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컬렉션을 보고 It's such a new look 이라는 말을 내뱉었죠. 이때부터 디올의 패션에 뉴룩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부드러운 어깨선과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를 강조한 재킷, 그리고 꽃뿌리처럼 펴지며 종아리 아래까지 떨어지는 길이의 스커트. 디올은 2차 대전의 영향으로 군복처럼 각지고 딱딱한 옷을 입던 여성들에게 꽃처럼 아름다운 여성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디올의 옷은 종종 샤넬의 옷과 비교되는데요. 코코 샤넬은 과거 기존에 꽉 조여있는 코르셋에서 탈피해 실용적인 옷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후 2차 대전의 영향 때문인지 여성들은 몸매를 부각시킬 수 있는 옷들을 원했고 디올이 마침 이런 옷들을 내놓아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가슴과 허리, 힙을 강조하면서도 우아한 디올의 스타일은 바수트라는 옷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수트는 디올의 뉴룩을 대표하는 디자인으로 디올이 첫 컬렉션에서 선보인 옷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봇입니다. 프랑스에는 굉장히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중들에게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디올과 샤넬을 뜻합니다. 오늘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중 하나인 디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은 동명의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에 의해 1947년 파리에서 시작된 패션 브랜드입니다. 그는 1905년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위치한 그랑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며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려서부터 건축과 예술에 열정이 넘쳤던 그는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정치학과에 진학했지만 예술에 빠져 틈만 나면 수업을 빼먹고 펍과 갤러리를 드나들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버지가 크리스찬 디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1928년 그는 아트 갤러리 자크 공장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3년 뒤 세계 대공황으로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하고 그 영향으로 갤러리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디올은 자신의 일러스트를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패션 일러스트가 입소문을 타면서 디자이너 로베르 피게의 회사에 입사했고 많은 것을 배우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군대에 입대했고 1941년 군복무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옵니다. 곧 디자이너 루이싱 르롱의 부티크에 취직을 해 지방시와 피에르 발만과 함께 경력을 쌓습니다. 그 후 1946년 크리스찬 디올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프랑스에서 가장 큰 직물회사 부사크의 사장인 마르셀 부사크를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찬 디올의 재능을 알아본 마르셀 부사크는 크리스찬 디올에게 자신의 회사에 들어올 것을 권유했지만 디올은 이를 거절하고 마르셀 부사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런칭하는데 이것이 크리스찬 디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디올은 파리 몽테뉴 거리에 첫 부티크를 열고 1947년 첫 오토쿠투르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군복처럼 딱딱하고 남성적인 옷을 입던 여성들을 겨냥해 풍성하고 화려한 스타일을 선보인 이 컬렉션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디올은 꽃봉오리에서 영감을 받아 잘록한 허리에 둥근 어깨, 여러 겹의 속치마를 사용해 꽃잎처럼 통성하게 퍼진 스커트로 여성스러움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후에 전에 없던 새로운 스타일이다 하여 뉴룩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는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살리기 위해 샤넬이 없애버린 코르셋을 부활시켰고 최고급 원단만을 사용해 옷의 가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몸매를 억압하고 사치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룩은 당시 시대 상황과 맞아떨어지며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일자로 딱 떨어지는 실루엣의 H라인, 밑으로 내려갈수록 퍼지는 A라인, 상체가 넉넉한 Y라인 등 계속해서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성장하였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1956년 프랑스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고 1957년엔 타임 잡지 표지에 등장한 최초의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뒤 크리스찬 디올이 52세의 나이에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의 빈자리를 당시 21세였던 젊은 디자이너가 메꾸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후에 자신의 브랜드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 이브 생 로랑이었습니다. 이브 생 로랑은 사다리꼴 형태의 트라페즈 라인을 선보이며 디올을 이끌어 나갔지만 그 후의 컬렉션이 비평받으며 3년 뒤 수석 디자이너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후 하락세를 걷던 디올은 LVMH 그룹의 브랜드가 인수당하고 존 갈리아노를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존 갈리아노는 기존의 디올 스타일에 그만의 웅장하고 창조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매 시즌 큰 파급을 일으켰고 젊은 여성들이 디올에 열광하며 디올을 다시금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하우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존 갈리아노가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이 밝혀지며 디올에서 해고당하고 2014년 당시 질 샌더의 수석 디자이너로 호평받고 있던 라프 시몬스가 새로운 수석 디자이너가 됩니다. 라프 시몬스는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디올의 디자인을 군더더기 없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여 내놓았습니다. 존 갈리아노가 이끌던 크리스찬 디올이 연극 무대 의상처럼 화려했다면 라프 시몬스가 이끈 크리스찬 디올은 간결하고 단순한 디자인 위주였습니다. 미니멀한 스타일로 디올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라프 시몬스는 정확한 사연을 밝히지 않고 3년 6개월 만에 브랜드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발렌티노의 전 수석 디자이너인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현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를 맡고 있고 페미니즘적인 색채와 화려한 프린팅을 바탕으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찬 디올은 그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인 뉴룩으로 전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넣었고
몸매를 억압하는 실루엣으로 여성들의 인식을 퇴보시켰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들은 영원히 클래식으로 남아 현재까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Jean Cocteau said Christian Dior was the genius of our time, whose magical name is the contraction of the French words God, Dieu, and gold, or. « 1947, Élisabeth d'Angleterre épouse Philippe Mountbatten. 1947, l'ONU donne des frontières à l'État d'Israël. 1947, une bombe dans la couture. Les jupes s'allongent. D'un coup, la mode s'en trouve bouleversée. Cette révolution est l'œuvre d'un homme, Christian Dior. He was seemingly unknown on February 12, 1947. However, he became world famous on the very next day. Scandal and success were his middle names. He invented the new look, and the Dior style took off. He won over the world with his elegant designs, and women like the Duchess of Windsor embraced him. The movie industry snatched up Dior models such as Rita Hayworth, Ava Gardner, and Marlene Dietrich. Monsieur Dior designed Marlene Dietrich's entire wardrobe for the Alfred Hitchcock film Stage Fright. It's not cause I wouldn't, and you know. L'événement capital du mois d'août aura été l'explosion de la bombe Dior, qui a mis le feu aux poudres de riz et déclenché une nouvelle guerre des deux jupes. That's a part of a letter from a man in Topeka, Kansas. Yes. He says, another thing, Dior.
Hello everybody, my name is Luke Marr and this is Hot Lamode. Today on Hot Lamode, we're going to be discussing the history of Christian Dior. Since the history of Dior is so long, it's better for it to be split up in different parts. Today I will focus on Christian Dior, the man behind the house. Dior revolutionized the modern fashion industry,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recognize his contributions. When you think of legendary fashion houses like Chanel or Louis Vuitton or Balenciaga or Versace, you must wonder, where did it start? Why did it all happen? Now you'll probably try and look at those brands and say, oh, maybe we should look at these. But the real place to look is Christian Dior and how he started the global fashion industry. Christian Dior was born on January 21st, 1905 in a small town called Granville on the coast of Normandy, France. His father, Louis-Maurice Dior, was a very wealthy fertilizer manufacturer. When he was 5, Christian's parents moved to Paris, and as a child he loved anything that was sparkling, elaborate, flowery, or frivolous, which later played out in his world-renowned brand. While Christian was meant to be learning everything a young diplomat ought to know, he found love in artists like Jean Cocteau and Salvador Dali. Christian convinced his father to allow him to open an art gallery with 2 childhood friends instead of continuing on a career to be a politician. His father agreed, but did not allow for Christian to put the Dior name on the front of the gallery. The gallery was highly successful and was a haven for Dior and his artistic interests. He put everyone that he enjoyed and loved and found interesting in the gallery. He brought on artists like Georges Braque and Pablo Picasso in the peak of their fame. But the Great Depression that hit in 1929 began a domino effect that almost destroyed Dior. His mother and brother both passed away, his father's fertilizer business shuttered, and Dior was forced to close his gallery due to losing his financial backers. He sold everything in the gallery and in his apartment in Paris, and was forced to couch surf for a few years. The business of fashion makes the connection between Dior and designer John Galliano, and how they were both sleeping on their friends' floors before coming into their Dior greatness. Dior knew that this fall would come. Due to his belief in superstition, Christian was obsessed with visiting psychics and having his tarot cards read. He had his tarot cards read before every couture show that he did. It is even reported that a medium once told him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You will be poor for a while, but women will crave you for the rest of your life." Now, Christian may have liked men, but women did crave him, and his dresses. The rough lifestyle Dior was forced to live resulted in him contracting tuberculosis. Dior bounced back though by using contacts of his friend Christian Berard and began to sell hat sketches to newspapers in Paris. He soon was hired by Swiss couturier Robert Pijot, but this was short-lived for Dior because he was drafted into the army in 1940. He was released from his military duties in 1942 and began to work for the designer Lucien Long. He was the head designer alongside another well-known Paris fashion name, Pierre Balmain. France was under the control of Nazi Germany, and Dior and Balmain were making clothes for the wives of Nazi officers and the French aristocracy. Pierre Balmain proposed that the two go into business together, but Dior refused. He didn't believe in himself enough to have started his own brand. But Balmain ultimately had the last laugh, because Dior was inspired to launch his own house after Balmain announced his eponymous label in 1945. Dior was introduced to Marcel Boussac, the French king of cotton. Boussac wanted Dior to become the artistic director of Philippe et Gaston, a struggling Parisian fashion house. But Dior had a better idea. He convinced Boussac to invest in his own brand. Dior told Boussac that he would do away with the rigidity of the wartime dress and uniform and bring luxury and extravagance with new ideas and a new mentality of what fashion could be. In December of 1946, the House of Dior was founded at 30 Avenue Montaigne. On February 12, 1947, Dior debuted his first collection for the new house. He presented 90 looks, with each look being named, and he took the bitchy and often gossipy fashion capital of the world and made it worship him. The looks constrained the waist and accentuated the breasts and hip areas, creating an hourglass figure never seen before. It was deemed a new look by Carmel Snow, the editor-in-chief of Harper's Bazaar. Snow said,
It's quite a revolution, dear Christian. Your dresses have such a new look, and the name stuck. Only a few famous designers have created silhouettes, Dior being amongst them. The collection was so shocking to many people because the extravagance and the amount of fabric used to create one dress was so vastly different from the rationing days of the war. The amount of fabric used was seen as frivolous and wasteful, but that's what Dior wanted. He wanted people to feel the extravagance, opulence, and beauty that clothing could have. It didn't have to be a rigid wartime uniform. The press was in a tizzy, and even the American press reported on it, even though it had been on strike for a week. It wasn't just fashion news, it was world news. Famous people like Rita Hayworth, Marlene Dietrich, and even the British royal family were vying for Dior's new look. 1947 continued to be a large year for Dior. He opened his own boutique on Fifth Avenue in New York, and he launched Dior Parfum to accompany his popular clothing label. His first two perfumes, Miss Dior, launched in 1947, named after his sister, and Diorama launched the following year. Dior believed parfum was essential to a woman's look, and used flowers as the basis for his two widely known fragrances.